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성공을 꿈꾸는 자 삼지구역체를 가져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신영식 교수님 모시고 성공을 꿈꾸는 자 삼지구역체를 가져라.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남자,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 한잔이란 신용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웃네요. 네, 이렇게 웃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가 2008년도에 웃음을 만나가지고 논술 교사 연수를 했는데 58시간 연수 잘 받고 마지막 2시간에 웃음 치료 강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웃음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나 여보, 내가 웃음을 좋은 배우로 서울 갔다 와야 되겠다. 경남 진주에서 넷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때 아내한테 했는데 눈빛이 그때 달랐나 봐요. 쉽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쉽게 허락해 주더라고요. 2박 3일간 서울에 와서 웃음을 배우면서 제 기행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귀하신 분들 앞에서 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용식입니다. 이렇게 웃다가 경남 진주에 있을 때 우연히 라디오를 청취하게 됩니다. 웃음 강의를 하는 차 안에서 들었죠. 그때는 직장인 성공 시대였어요. 오종철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라디오로 자기 개발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다가 제 성공 데이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노래를 이렇게 불러요. 이효령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졸업식 날 축사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비행기 노래를 부릅니다. 젊음의 산책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비행기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뭐냐면 뜨는 것은 떠있는 상태를 말하고 난다는 것은 균형감각과 방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띄워줄 수는 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띄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날아간다는 것은 균형감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몫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떴다 비행기 대신에 사람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을 넣어서 방송을 하면서 저는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본인 이름을 넣어도 되지만 오늘 신용식 뜨는 날이죠? 떴다 신용식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떴다 신용식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신용식 이렇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띄워주면서 제가 이제 웃음을 접하고 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났어요. 경기도로 전출을 오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고 안성에 있는 백성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으면서 방송국에 가게 됐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강사님께서 EBS 분위기 좋아요 라고 부추게 된 거예요. 오종철 씨가 신용식 씨 잠깐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한번 잠깐 웃고 시작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안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 웃으려면 우리 하나 둘 셋을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하나 하면 평소 내는 보통 크기의 웃음을 하는 겁니다. 둘 하면 그걸 두 배로 한번 크게 웃으면 돼요. 셋 하면 있는 힘껏 미친듯이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쳤습니다. 여기서 과연 가능할까요? 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한번 풀어드리면 어디 아프시고 자, 하나 하면요 보통 크기로 한번 평소 내는 걸로 하는 겁니다.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둘. 셋! 와, 이 방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2차 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음 주 또 하자. 다음 주 또 하자. 그래가지고 2번, 3번 하더니 이 코너 계속 하자. 1년간 EBS 방송국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를 매주 3분짜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조각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 조각들이 오늘 발표하는 자료가 된 겁니다. 제가 아내를 데리고 아내랑 같이 아이를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면 뭐가 됩니까? 바로 분교장에 수학여행이 되는 거예요. 교사 둘에 학생 4명. 그죠? 그 내 아이를 데리고 오대산에 있는 자생식물원에 갔는데요. 아내는 아이들을 인솔해가지고 앞으로 가고 저는 뒤에 따라가다가 신기한 식물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 식물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겠죠. 제목이 그러니까요. 파이치, 취나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앉아서 이 표지판 있잖아요. 자생식물원에. 거기 봤더니 삼지구엽초라고 적어놨어요. 삼지구엽초 이해되십니까? 가지가 3개. 그리고 쭉 따라가 보면 잎이 3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신기한.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적어도 논어 정도는 떼야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같이 강의를 보면서 말이에요. 뭔 한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난 이분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한자 속에는 그 인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범대진 교수님 모시고 정말 한번 강의를 멋진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신 말씀 많아도 임팩트하게 하실 거죠? 네, 아셨습니다. 네, 수밖에 없이 팍팍.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범대진 교수님 모시고 자 강의 한번 듣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누군지를 좀 아시는 게 좋고, 이제 TV 나오면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요. 두 시간 하면 최하 100만 원을 받는데, 봉사활동에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제가 책을 쓴 것을 제가 일단 가져왔는데, 우리 사관학교 군부대 우리 군사관학교 3사를 제가 강의를 초빙해서 많이 하고요. 다음 주 27사단, 23사단 수도군단에 이제 초빙받을 강의를 갑니다. 그때마다 질문해서 제 친필 사인해서 바로 책을 드립니다. 여기서 긴장하셔서 오셨으니까 뭔가 담아가야 되고 건져가야 되기 때문에 잘 주무시지 마시고 4번 몸소 갖고 왔는데요. 다른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는 우측에 서서 흑판을 준비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흑판 대신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흑판을 쓰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께서 북메이드라는 출판사에서 형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인간관계 교과서 하는 책이 많이 팔리겠네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했더니 찍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딱 들으면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라. 참 멋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간관계 교과서 하면 책이 많이 팔리겠다 되는데 저는 인간관계 교과서로 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세상을 살려면 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혜가 뭐고 성의가 뭘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자, 노동식 박사님, 노동식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제안 900건을 했는데 그 중에 대통령상을 받고 또 KBS 온 TV에 나와서 발표를 또 하셨고요. 대한민국 수도가 세종시로 옮겼는데 그 세종시의 명칭을 지었던 분이 노동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노동식의 지혜가 뭘까요?
갑자기 이제 긴장되십니까? 지혜란 지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어떤 창출물을 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이제 50점을 드렸습니다. 저분이 곧 내년에 장로 되실 분이 안수 집사인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혜는 어떠한 사물이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정신의 능력이죠. 그럼 설계는 뭔가요? 설계. 우리 학교에 선생님도 계시지만 설계가 뭐야? 학생들은 슬기로워야 됩니다. 슬기롭게 잘해야 됩니다. 슬기가 뭘까요? 우리 성길대학교 우리 군종감님 선배님이신 슬기. 잊어버려요. 너무 많이 컴퓨터에 저장하면 잊어버린대요. 슬기는 한마디로 바르게 분별합니다. 그거는 답이에요. 앞에는 앞자, 뒷자 다 빼겠습니다. 기스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이제 크리스찬이만은 이번에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신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당장이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someday, 무엇은 언젠가, while this someday, 이렇게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냐? 내일 해야 되겠다, 모레 해야 되겠다. No. See, 보라. 그럴 일은 없다. There is no someday. 맞죠? 영문학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서 다행이네. 제가 혓바닥에 잘 못 들어가도 지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신용식 교수님 말씀하신 뭐라 지금 당장에 미루지 말고 당장에 해라. 내일 것이다, 모레 것이다. It's time to write. 당장에 즉각 실시하라.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책 받아가십시오. 1사서 오셨는데 아시겠죠? 예. 저기 사진은 우리 인성 포럼회 할 때 우리 찍었던 사진인데 안타깝게도 세계대 사인표 올림픽 금메달은 우리 전국형 교수가 오늘 밤에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챔피언인데 인성의 대가라 제가 우리 친동생이라 뽑았습니다. 여기 지하철 감독 정승환님하고 우리 삼티비요. 너무 아쉬워요. 그때 오셔서 장군님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참 축하를 많이 해주는데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서론으로 결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용력과 정신력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비국자 종기술자 흑판이 없잖아요. 제가 다 이것은 써서 하는데 이건 다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왔으면 여기의 법을 따라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따라야 돼요. 흑판 없으니까 발로 내야 되겠죠. 그죠? 양갱숨이 중군안좋아하고 양고기가 아무리 맛이 있을지언정 여러 사람 입의 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론을 중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하고 날뛴다고 한다 할지언정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고 먹으면 안 된다. 다 소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론에 중시하고 따라. 제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따라. 저게 네 가지가 있어요. 리더를 돌릴 줄 알아야 된다.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어떻게 따라 복종. 그 다음에 보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생미정 무주내라니라. 세상은 말이죠.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우리 샤냐블의 샤치 누나는 사실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안 맞아요. 누가 안 맞을까? 생각. 우리 참여 열심히 하시면 뭐 때문에 싸울까? 그 시안하고라는 30점도 못 드리고 우리 회장님이 공부 좀 시켜요.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개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 뭐 때문에 자기 나라의 전쟁 돈을 많이 벌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싸우는 것을 모두 내란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자기도 갖춰야 되겠죠. 리더십은 뭘까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리더십은 카리스마도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고 뭘까요? 또 들어갑니다.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때려잡아버려야만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사람과 인생의 멘토. 멘토가 뭔지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과 이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건 끝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많이 가져가려는 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산책문하고 네가 그랬구나.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면 그 사람이 나를 따르고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지혜를 몰라요. 어떻게 하냐?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다. 한문이 또 나오네. 정물 지으면 기소부르기요, 물심에는 행위부득이요, 반부적이라 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많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기소부르기야. 내가 나쁜 것을 산책 돌아온 이 선생님한테 이거 해요. 매겨도 독약을 먹인다. 되겠어요? 그럼 물심이라 이게 그들이라고 했어. 행위부득이라. 내가 움직였는데 부득에 적점을 못 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바로 중요한 거야. 반부적이라. 내가 뒤 돌아와서 나를 반성을 해봐라. 자, 군대 전역하신 분들이요, 좀 전역에서 취업을 못해요. 비일 비쌉니다. 옹진코이, 청원아이씨, 다단계로 많이 빠져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산책 문화원 이 분명히 150만원짜리를 이걸 살 것이다. 쉽지가 않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거의 안 삽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진정하게 사귀고 친구로 사귀더라면 50만원밖에 없는데 150만원짜리 빌려서 주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을지언데요, 한문수이라고 주식 경제는 천개의 유효, 금난 지구는 일개의 무라 그래서 술 먹는 친구는 1000명도 부족한데, 야, 니보다 저녁에 딱 자고 나서, 야, 친구야, 100만원만 빌려줘. 어디 헤어졌는데? 엄마, 아빠, 부모도 100만원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야, 정말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네가 핸드폰 하나 사지 않고 물건 하나 안 사느냐는 거예요. 반성만 해보라는 이제 중요한 것은 포용력인데, 필요 이런 기내 유제요 유형은 덕내다. 옛날에 한번 답을 안 달아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참고 견디는 자는 성공하느니라. 네가 덕이 많으면 큰 일이라. 포용력이 좋으면 큰 덕이 많아지느냐는 뜻이요. 이 글은 주나라 성왕이 주공을 계승해서 군진이라는 신하에게 훈시했던 내용 글입니다. 자, 반드시 참을성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이제 군진이란 말이 그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소부리는 난데거나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큰 대책을 어지럽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금방 빨리빨리 참지 1분 2분을 못 참아요. 그냥 급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많이 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을 참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 나갑니다. 강에 굴 때 이철이라는 사람이 배고픈 걸 했었는데, 훌륭한 선비용, 유명한 벼슬같이인데, 내가 퇴근해서 집에를 가다 보니 아이프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벽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흙을 띄어먹고 있더라. 그것을 본 순간 눈이 돌아가 버린다. 그래도 나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어떠한 영달을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가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조금만 배고픔도 참으시오. 한문으로 소인기, 굶주릴 때 소인기라는 단어죠. 이것은 대동열전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 그럼 요즘 TV에 보면 얼마나 애국 사람들이 못 먹었으면, 배가 고팠으면 소가 똥을 쌌는데 똥을 다 헤쳐가지고 가서 씨앗을 먹던 사실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러고도 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호의호식에서 굉장히 배부르지만, 또 진가가 이사는 노래, 태산은 불양토개요 하에는 불택쇠류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또 쌀아버려.
무슨 뜻인가? 다 가르쳐 줬는데 쉽습니다. 큰 산은 작은 흙을 마다하지 않고 큰 바다는 작은 냇물도 마다하지 않는 이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내서 강조한다 이 말씀이에요. 포용력을 강조해야 된다. 야 너는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포용력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광해군 이철이 얘기했고 진나라 이사에 했고 이어서 춘추시대의 초나라 장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왕이 6년 만에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 회식을 시켜줍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회식을 낮에만 시켰는데 밤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왕의 첩인 허이라는 여자가 비생이죠. 술을 먹고 같이 회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쁘니까 밤에 회식을 하는데 이 광풍에 부적불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깜깜하니까 또 싸나보라 죄송한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예쁘니까 발목을 딱 잡고 그 여자를 때려버려요. 이 관건이라는 거, 전령은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걸이 했는지 나는 한 번씩 몰라 비벼보는 자꾸 땡겨. 가까스로 그때 장황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 나쁜 년 그래서 잔치를 버려야 돼. 이 무드를 깨지 말고 계속 술을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술을 마셔요. 한끈을 끊는다는 뜻으로 남자의 넓은 도량을 여기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허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 임금이 왜 그놈을 내고 도느냐. 신하와 임금 간에는 A가 있다는 걸로 들고 있는데 왜 놔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 해요. 장왕은 뭐라냐. 장왕. 그 첩이 그 여자의 정자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안 되잖아요. 신하를 욕을 얻어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는 알바가 아니다. 인간은 불과 30석잔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은 광태다. 광태. 인간의 본능은 광태다. 술 먹은 뒤에는 광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줄줄줄줄 하다가 그 각근을 당겼던 그 사람은 진나라 후의 싸움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구하는 목숨을 구하는 하나의 충성인 것. 이게 사랑이 충성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전례가 쭉 나와. 그래서 지었던 시가 암중경계는 치중정이요. 무엇일까요? 깜깜한 밤에 너를 당겼던 술 먹어서 치중정. 옥수역풍은 기절정이다. 이 비단 같은 옷 손으로 기절정이다. 이 관건을 끊었다네. 추워 숙이는 10분청이다. 10분청의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느니 진설분한 강해라는 것은 임금의 넓은 귀 마음을 어찌 밀려오는 강에 비할 거냐. 그만큼 임금의 넓은 그런 포옹력 그런 것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못해요. 성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까버려야 풀리지. 내 새끼들 간사설기를 모르는 그렇게 배워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자, 연저는 빨리 했잖아요. 빨리 했잖아요. 이것도 좀 종기의 고름을 빨아주고 깊은 감동이 들어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이끄는 것인데 한 번은 오기가 이문호 장군이 병사들하고 똑같이 일구나 침대에서 자지 않고 마구간에 같이 자고 짐도 같이 짊어지고 있던 사람인데 한 번은 모 병사가 종기가 나오죠. 종기가. 그러니까 이 임금이 입으로 빨아요. 그런 장군이 있고 그런 장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겠죠. 빨아주니까 미쳐볼 것 아니에요. 장군이 그냥 지저분한 종기를 갖다가 입을 빨아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성을 여기서 나오면 빨아버리니까 미쳐버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왜? 네 애인도 장군이 종기가 나서 빨아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너도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이 고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또 어떻게 조선시대 성리에 나왔더니 아무리 대통령이 총리가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해도 카리스마를 한다 해서 그것으로는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마음을 사야 된다.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잘못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이 다 있다면 무조건 처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보지마. 대세를
보고 신의와 성실껏 그런 사람을 대한다면 어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라고 대하지 않겠느냐. 요즘 보면 인내와 도량을 갖춘 자가 그리입니다. 여러분 총리도 조금 깝깝해요. 지금 저 내정된 문창근 얘기입니다. 목소리부터 이겁니다. 아무리 뭐가 많이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보면 딱 끝나요. 청문회가 좀 시끄럽고 그랬어. 그럼 대만 좋겠죠. 자, 집중력을 줬죠. 성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가장 좋은 것은 공부와 운동은 집중력이지. 현실은 그래요. 한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또 저기 있는 이쁜 아가씨가 유명한 사람을 쫓아왔어요. 인생을 사는 큰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래, 너가 성공하고 싶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 포도주 한을 가져줘. 포도주에다가 잔을 한잔 포도주 한 잔을 채워. 만약에 이 포도주를 두고 여의도를 한 바퀴 돌보는데 한 방울이라도 떨쳐지면서 목을 채우려더라고요. 그걸 들고 가는 거 할 수 있느냐? 갔다 왔어요. 가서 뭐라 그래? 잘 갔다 왔느냐? 네? 가서 뭘 봤느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귀신을 봤느냐? 노래 부르는 사람 봤느냐? 거지를 봤느냐? 못 봤다. 바로 그게 집중력이다. 한 곳에 몰두.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불평도 많고 몰입하는 자 불편한 시간이 없다. 인생관을 확실히 갖고 일에 몰두를 해야 돼요. 정신력이 좋아합니다. 제가 책 중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큰 타입들을 5개를 넣었는데 제가 그에 비교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인 마인드가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런데 이 적극적인 마인드와 정신력은 뭐냐?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고 우울증과 공포를 또 극복시킵니다. 자기 운명을 결정을 또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앞날의 희망과 성공을 자신있게 해줍니다. 정신값을 높여라. 정신값은 물이요, 불이요, 또 흙이요. 이런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흙이라 그러면 흙으로 해서 이쁜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넣은 것은 제가 국기원의 사범반장들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요. 강의를 한번 끝나고 나면 온통 사람들이 메일 보내고 국기원 원장, 그 다음에 태권도 회장 직접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어들고 강의한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리더십 뭐라고 했어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했잖아요.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리더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역 군인 없습니까? 리더십이 뭔가요? 우리 사부라 대표님, 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리더십이라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데 표현을 아직 못하시잖아요.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또 했던 그 마음을 있잖아요. 마음의 협력을 하나의 신의, 충성, 모든 얻어내는 하나의 협력의 기술을 갖다가 리더십이라고 해요. 얻어내는 기술, 내가 너를 돈 주고 사든지 뭐 사해서 내 편을 찍겠구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사실 리더십이다. 그럼 리더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비전을 가지는 목표를 지으시는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대입을 시켜서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모든 데 아깝습니다. 일단 리더십이란 뭐냐? 저렇게 되어야지 해서 출발해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넘어갑니다. 맨 먼저 봐.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욕구를 불러들이는 거야. 저 사람만 나타나면 나는 방방 뜨는 거야.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부유에다가 할렐루야 뭐냐? 저만만 보면 밥맛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해. 막 방방 떠야 많이 성공한다.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지. 그럼 어떤 리더십이냐? 여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글들인데 상하 동역자식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이 공유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같은 꿈을 꾸게 하라. 꿈을 이루시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해서는 안 된다. 춥고 배고프면 알아야 된다.
추진력이 강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상하, 동료, 자세, 직장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직장 이름이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했나? 진짜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안심하고 맡길 만큼 유능한 인재를 골라내는 눈, 안목이 있어야 돼. 대통령께서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이 삐뚤어진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이야.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딱 보면 모릅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윤창중 사건 터졌잖아요. 허하지 마라! 청와대 7번 전화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성훈이한테 서대문을 떨어졌죠. 전화했죠. 나라가 망한다. 빨리 증언해서 보고 내가 뭔 힘이 있으니 걷는데 뭘 나왔다니 정치한다고 그래. 쫓아가서 얘기했죠. 결국은 난리 쳐버렸잖아요. 나쁜 영어로 보면은 대변인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솔로다. 됐다! 안 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를 일이죠? 그러고도 나 몰래 다니나, 남아? 그래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동안에 참견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자제를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써야 돼. 각적 수비적이다. 내가 너를 썼으면은,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밑에서 도와주고, 지켜보고, 기다려야 있어야 돼. 그럼 너는 어떻게 해? 정기, 경물이라. 너는 처신을 똑바로 하라, 이거. 선비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 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서, 언판, 예를 들어서. 신중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돼.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또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또 여러 가지 공직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관리에 명수가 돼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자기 관리에 명수가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막용이요. 제가 질문 안 씁니다. 용의는 그리라고요. 의심을 하면 쓰지를 말고 사람을. 쓰거든 의심을 하지 말라는 뜻이요. 사람이 좋은 사람, 군대에서 제가 군대생활 20년 넘게 했지만요. 장교 오면 서로 좋은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해요. 지가 편하려고, 종교가, 그 부대가. 그래야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써야만이 내가 지도자로서 있잖아요. 성공할 수가 있는. 좋은 사람은 볼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방방 뜨게 만들어야 돼요.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열강적으로 나와서 그 증명되는 게 그 리더십. 또 옛날에는 멘토하면 과거에는 돈과 정보가 많은 부자에 지금은 사람이 부자,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신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멘토에 대해 수족관 나중에 풀이 오면 이 고기도 1m 20으로 커본다는 거죠. 사람을 잡아요. 오난을 사지 마라. 초이자는 반오이자라고 그러거든요. 감정을 섞인 사람은 감정을 절대 아무리 나도 감정을 주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절대 감정 때문에 모사와 사건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제가 난세를 살아가는 그 지략을 4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그 얘기하면 다 그 법적, 역사에 나온 책을. 감정을 사지 마. 자, 지도자는 조정은 낙의 자기다. 이게 벼슬 작자입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계급 높은 놈이 최고고, 시골에서는 이치자를 써요. 마을에서는 나이 먹은 놈이 최고고, 또 고세의 장인은 나라를 안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낙의 덕이 여기서 또 덕이 나고, 아무리 그래도 덕장 뭐 지장 뭐 있다죠. 덕이 최고다. 여기서 또 우리 인생 포럼에 우리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쏙쏙쏙 저 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어요. 은행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동풍 달게 충고의 조언을 달려봐. 내가 마이동풍에 대해서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시인은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태백이보다 더 유명한 시인은 왕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실.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이 보면 책이 나옵니다. 인생의 리더 인생에도 나오고요.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을 제가 책을 치는데 나옵니다. 보면 어떻게 이 시를 한 통 보냅니다.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태백이한테 보냅니다. 누가? 왕십이가 보냅니다. 오케이. 왕십이가 보내는데, 이태백에게 보내는데, 이태백은 다시 받았습니다.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에 대하여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당대만 해도 아무리 시인이 유명하고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다음과 같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시를 짓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산다. 이 끝없는 생각,
술로 씻어버려야지. 너는 원래 재주가 없고 천자의 사랑도 못 받을 테니 북쪽 견줄에 있는 오랑캐를 무찌르고 공로를 세워도 너는 높은 벼슬 자기 벼슬에 오를 자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햇볕도 들지 않는 창가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시나 지을 정도랄까. 그의 천마디 말쯤이야. 에? 한 잔에 술 한 잔에 값어치가 없는 걸걸걸걸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치 고개를 젓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동풍이 말에 길을 스치듯이 지금도 이 마이번 분의 단어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그러고 어거지 부르지만 그것도 굉장히 긴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불급설이나 수레바퀴 사자보다 수레바퀴가 아무리 빨리 갈지언정 사람의 입에 못 미친다 한번 던지면 주로 남주면 이런 뜻이거든요. 연산군 얘기를 또 해버리면 시간이 굉장히 기가 막힌 드라마인데 오늘 준비해봤는데 항상 강의했습니다. 자, 연산군 한번 얘기하고 쭉쭉 넘어가서 시간 있다가 한번 끝낼까요? 그럽시다. 이 연산군은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모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또 여자를 또 좋아해요. 성균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균관 대학이 있지만은 공자의 입회가 있는 그 성균관인데 그 입회를 다 치고 술잔치하고 난리 치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채용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이쁜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밤새도 이거 나라가 꼬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방의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막 전단지가 붙어집니다. 엄매 못 살겠네 엄매 못 살겠네. 그러니까 임금한테 보고가 되니까 자고하는 거예요. 누구냐? 제필사랑 왕건이라는 배설을 하지 않는 하나의 선비일 것이다. 자고왔어. 너 왜 그래? 그게 이 늙은이가 조정의 대신들이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하오나 임금이 오랫동안 왕이 누릴 것이 들었나이다. 동서 경서고급을 통해서 내 임금을 모셨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절반을 어쩌 싶어라. 그냥 팔 갖다 땡깁니다. 죽으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너 자식 똑바로 하라. 그런 충신이 지금 없다 이거. 그러니까 또 양팔 양다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죽겠네. 나는 죽지만 너는 안 죽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연산군이 그래서 시를 짓습니다. 자막하기로 이를 데 없던 나이지만 하찮은 내시가 하찮은 신하가 임금에게 달려들 줄이야. 허허 오 통렬아 깨끗한 청량수에 시초도 지워주지 않으리라는 그 문구를 연산군이 시를 짓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이 지도가 되게 말이 돼요. 그래서 연산군이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구설자는 하한 지문이요 멸신지부라고 해서 입을 잘못 늘리는 이제 하한 지문 너 집에 화를 불러주니까 멸신지부라 하면서 도끼로 입을 잘라요. 그래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잎을 차고 다니게 했단 말입니다. 저놈들 다 채워 글씨 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 계속 동네방에 나라나 개판하고 문제 된다.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우리나라 군사 있는가요 없는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제가 지었던 책입니다. 손자몇 법 36개를 성공을 원한다면 쭉 넘어갑니다. 성공을 원하면 토를 다 살았습니다. 맨 밑에만 하겠습니다. 신종무시는 무패사나 무사패나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하면 되는 실패가 없느니라. 참고 견디는 이 기세에 나오는 거예요. 회복투어 니도라도 불능 오해 기색이요 분자는 행어탁지라도 불능 연난 기식이요 고로 송자는 공자는 내 세상이 명지 뇌 지혜로운 머리로 석가히 인하여 건널 석자야. 네 지금 아무리 도둑질하고 너를 매수를 하고더라도 물들지 말고 그 생각에 들어가지 마. 네가 높은 배선이 있더라도 절대 잡고 견뎌라. 그럼 언젠가는 큰 강도 건너리래요. 옛날 말씀이 굉장히 좋은 글이 많이 나오는데 야 그것이 끝으로 나갑니다. 야 백문이 불이익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0번 들어보야 한번 공급받도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해석을 조금 하면요. 경목지사라도 공미계진이요. 배우 지혜는 기독신신이나 다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야 이거 많이 봤지? 맞죠 했어. 그런데 공미계진이라고 사실로 믿기가 두려우니라. 그런데 배우지 뒤에서 속삭삭 야 이거는 마이크 아니야 뒤에 마이크 아니야 뒤에 기독신신 어찌 믿으리요.
모든 것을 99% 할인제품 마셔야 돼요. 71% 마셔. 지혜롭게 사시면. 자, 여기서 이어진다. 불반, 고해 전추, 신천 몰이, 거해 풍파. 높은 낭떠러지 그래서 굴러보지 않고 어떻게 그 한란을 바닷속에 풍파가 있는데 어떻게 응? 이런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항상 할인제품 마십니다. 승리하는 자에서 칭승자지 전이하여 약결적소 천지계다. 승리하는 자의 싸움은 막아두었던 물을 총길게 두고 터뜨리는 새처럼 의기차게 당당하게 한 새처럼 세상을 끌고 나가. 그러면 인물료 난성대회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사서삼경 논어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연식으로. 그래서 한문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 책을 보셔야 돼요. 내가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지 않으면 이루기 힘들어요. 논어 안편에 나온 얘기인데 필요 권유를 제가 난성대회로 바꿔놓습니다. 가오로 써줍니다. 식당에다 쫙 붓글씨 초소로 끝나버려요. 깊이 보고 멀리 봐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수적천석이라 이런 뭐야? 이런 뭐예요? 천자는 흙을 천자입니다. 물방울 적자에 바위를 뚫는다. 이런 거에 둥글둥글 살아라 원하지 말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 애기지 못하는 실패 오더라도 의기소침하거나 그다음에 분노하거나 아주 자신감이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임금은 배로 신한 거예요. 물이에요. 사공이 물의 성질을 잘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방민지구는 시고방천이에요. 백성의 입을 막고 여론을 입을 막아버리면 강물에 뚝이 무너지고 없다. 무서운 거예요. 잘 이렇게 위에 정천삼 장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제주 목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딱 나오죠. 이게 진짜 좋은 글귀입니다. 좋은 아랫사람 둬야 좋은 윗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범사노은 성령기한이다. 백성들의 춥고 배고픔을 아랫사람들의 춥고 배고픔 미리 읽어야 너를 따릅니다. 보통도 처음에 인하단계 참 저쪽 회사에 단계를 내야 되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면 좀 인하와 더 단계를 최고로 합쳐서요. 제가 태권도에 좀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 저것만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써주면 좋은데 얘기는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음 우라자를 써요. 몸기죠. 하기 싫. 이럴 실제 음악 소리음자 하기 싫으면 그 관두든가. 그래서 하기 싫음 관두든가. 한문입니다. 일찍 집에 가고 싶다. 그거를 참 내가 그래서 흑화해가지고 왜 여러 가지 한번 쓰려고. 자, 하기 싫으면 물 흐르는 것처럼 음악처럼 모든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하다 보면 관두든가. 관두 벼슬같이 관두 벼슬같이 머리 관두든가 모른다 이거야. 네가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진급이 돼야 간다. 일찍 집에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신바람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잖아요. 하다 보면 어떻게 집에 가고 싶다. 줄 숫자를 써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얻어내리라. 그건 우리가 모으고 산다. 이게 지혜다. 오늘 풀면 지략은 뭐고 계략은 뭐고 전략은 뭐고 설기는 뭐고 또 지혜는 뭐고를 쭉 풀어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비록 여기 오셔서 얼마나 건적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베스트 강사는 대한민국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채찍분들 해주셔서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가다 보면 모든 것이 풀리렸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